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미지의 큰 보따리를 풀어놓은 듯한 새해가 쏘아놓은 화살처럼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미진했던 거 올해 다 이루시고 차곡차곡 다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하루를 위해서 하루하루 이번 맞이한 새해를 위해서 저희 겔마에서는 오래 기다리셨던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품을 드디어 여러분께 선보이는 뜻깊은 시간이 와서 저도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통성명을 해야 되죠. 서로 이름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인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분의 성함은 겔마 멀티 아이넥입니다. 물론 우리 겔마에서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멀티, 제품은 하나이지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넥, 눈에서부터 목까지, 쉽게 말해서 목을 포함한 얼굴 부위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품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니까 비전은 좋죠? 네. 겔마 멀티 아이넥,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 같이 겔마 멀티 아이넥, 다 같이 겔마 멀티 아이넥. 뭐 이 좀 잘 안 돌아갑니까? 네. 다시 한번 겔마 멀티 아이넥.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첫인상 서로 한번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생겼죠? 네. 첫눈에 반하셨습니까? 네. 첫눈에 반했으니 이제부터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일생 동안 반려자로 삼으시기를 이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자, 겔마 멀티 아이넥, 오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목을 포함한 얼굴 부위다 라고 생각해서 얼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같은 신체이지만 여기 얼굴 부위에 있는 이 부분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디테일한 감각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감각기관. 눈을 감고 손으로 무엇을 만져도 따뜻한지 차가운지 뾰족한지 뭐 딱딱한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전부 우리 얼굴에 분포되어 있는 디테일한 감각기관이죠. 그것이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몸이지만 이 부분만 우리가 다르게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1년 12달 옷으로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만 뜨면 만나는 이 바깥의 세상이 공해의 바다에 빠져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공해의 바다에 아무런 방패막이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노출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얼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얼굴에 있는 중요한 감각기관들을 잘 보호하고 있었는지 한 번쯤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안경을 두고 아이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입는 옷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러한 아이웨어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었고요. 고급 향수를 사러 가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객님 오늘 향수 입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향수가 뿌리고 바르는 것이 아니고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지금 겉옷을 입었으니 속옷은 당연히 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향수 입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한 감각기관이라는 거고, 옷을 다른 부분은 다 입었지만 여기는 1년 12달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 노출된 기관, 노출된 부분.
또 하나는 마음이 나타나는 표현의 장소입니다. 그 아무리 내가 화나는 감정, 굉장히 기쁜 감정을 숨기려 해도 그 눈빛이 숨길 수 있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손녀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 그리고 정오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콧김도 다르죠. 호흡을 내쉬는 이 콧김도 달라져요. 목소리 톤 어때요? 똑같습니까? 목소리 톤 고객을 맞이할 때랑 애를 혼낼 때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 나의 본능의 표출에 어떠한 장이 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가지고 있는 굴이다 해서 얼굴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오늘 그 병리학적으로 또는 오행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조금씩 건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중에서 눈을 보겠습니다. 눈은 특별히 중추신경계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작은 티끌 하나도 눈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죠. 모든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강렬한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노출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청명한 눈을 가졌다며, 청명한 귀를 가졌다며, 그 민감한 코를 가졌다며 얼마나 넓은 것이 슬프지 않을 겁니다. 별로 불편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눈을 생각했을 때 눈은 무엇으로 영향을 공급받겠습니까? 물론 눈뿐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김새의 특성상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서 눈은 영향을 공급받고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영향을 공급받은 눈은 항상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촉촉한 눈에 젖어들고 싶어. 뭐 우리 이런 연애 편지도 받은 적 있잖아요. 그런 눈은 그 사람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행학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눈에 실핏줄이 많이 충혈되어서 붉게 충혈된 눈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굉장히 건조한 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눈병이 날 수 있는 하나의 전조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약국이 아닌 이상 항상 안약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면역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은 정보화 시대였고 지금 우리는 면역력의 시대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어요. 정보화와 면역력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면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능력과 힘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겔마미라클이 주장하는 공기와 물과 열이 되죠. 그래서 안구를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사람은 눈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눈의 오행적인 기관은 간이 된다. 그래서 눈이 많이 피곤한 사람, 눈이 시린 사람, 뭐 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간 기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눈과 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눈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이고 어떠한 그 병이 났을 때 간에 병이 나는 것보다 눈이 조금 결막염이 걸렸는데 덜 무섭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 왜 이것이 연관되느냐 이것을 이제 한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TV와 리모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간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 안의 구조는 브라운관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많은 전선과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 나와 있는 버튼이 많은 리모컨이에요. 이 리모컨은 어린아이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누르면 전원이 껐다 켜지고 어떤 거는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떤 거는 뭐 채널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이 감각기관들의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몸속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오행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오행의 감각기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얼굴이라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럼 대답을 씩씩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이해를 하셨다고 믿고요. 저 눈 이렇게 우리가 잠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비염이라든지 저는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렸을 적에.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자고 난 머리맡에 코를 푼 휴지가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염이에요. 끊임없이 콧물이 줄줄 나오는 거. 환절기 때. 그래서 코 말 그대로 코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이게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를 않죠. 이것이 지금은 온 가족 중에서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비염 환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환자가 많고 그 다음에 피부에 아토피 환자가 많고 이렇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병의 양상이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공기의 그 어떤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는 공기를 흡입하는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코는 코 안의 점액이 촉촉합니다.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정말 이 반려견이 어떤 때 건강하냐면 코끝이 축축한 강아지가 건강한 거 아시죠? 여기가 번쩍 마르면 얘는 지금 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점액을 촉촉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젊은 상태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 안에 촉촉한 점액, 그 다음에 우리가 먼지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코털 같은 거 이제 전부 가지고 있고 호흡을 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막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쉴 적에 지 않은 것들까지도 몸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너무 큰 기관으로 중간에 걸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무엇을 가장 손상하게 하느냐 하면 폐와 기관지를 손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눈은 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가 들어가서 코와 연결되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내부의 중요한 장기는 폐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를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하면 첫 번째의 관문인 코가 건강해서 코로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해서 이 코 쪽으로 어떤 호흡기 계통으로 나쁜 것을 들어마시지 않게끔 유행시키지 않게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 겔마 멀티 아이넥을 했을 때 그 코까지 그럼 콧구멍까지 막으면 안 되겠잖아요. 코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비근이라고 우리가 코 옆에 있는 근육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마사지 같은 걸로 인해서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근을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 옆에 있는 근육. 그럼 여기를 만져서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이 순환이 잘 되게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겔마 아이넥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게르마늄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게르마늄 알갱이의 가장 큰 특징은 파동을 일으켜준다는 것이죠. 우리 인체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항상 기본적인 1분의 2000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그것의 인체와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게르마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마늄 알갱이를 여기에 간단하게 접하게 해서 비근을 마사지해주는 효과를 가지게끔 해서 코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 겔마 아이넥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의 건강을 우리가 논할 때 앞목과 뒷목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앞목 쪽으로 보면 앞목의 여기는 갑상선이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지금 갑상선 질환을 친구나 뭐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갑상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체에서 가장 큰 내분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분비 기관. 자, 내분비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뇌하수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도 있고, 난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분비를 하지만 그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이 가장 크기가 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갑상선 호르몬은 생산했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할 적에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호가 고장이 나서 너무 과도하게 보내게 되면 항진증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보다 너무 적게 보내면 저하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항진 두 가지 증상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이 첫 번째 뭐냐 하면은 태아의 뇌의 발달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미숙아가 되지 않으려면 갑상선 호르몬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태아는 뇌의 발달, 그리고 유아와 청소년기에는 뼈의 발달에 굉장히 그 긴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육이 늦은 애들 있잖아요. 키가 빨리 크지 않고 발육이 늦은 애들도 갑상선 검사를 한 번씩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진 대사에 관여, 호르몬 대사에 관여를 하죠. 자, 대사라는 것은 창조한 것을 유용하게 쓰고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까지가 대사작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의 항상성,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체온 막 100도 됐다가 0도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36.5도를 기준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맥박, 그리고 호흡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심장의 박동수인데, 이것이 기능 항진증이 되면은 어떤 이제 상황이 오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니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에너지를 먹어도 힘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가지 않고 그냥 소모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눈덩이를 굴려서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벌겋게 단 난로 위에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에너지는 하나도 내지 않고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아무리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피곤하고 살은 빠지고, 이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하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하는 내가 정말 받아야 될 건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도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동작도 느려지고 살도 찌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러한 이제 두 가지의 반대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사람의 목숨의 이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 있어서 절제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여기 갑상선에 있는데, 이것이 나빠지는 제일 큰 원인은 뭐냐 하면 면역력이에요. 역시 또 여기에서 우리가 면역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 특히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면역력에 고장이 생기면 갑상선의 어느 일부분을 보고 적군이라고 이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편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싸움을 할 때는 내 편을 많이 불러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또다시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적이 있는 것이 편도잖아요. 자, 편도는 음식물과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육체의 입구입니다. 자, 어디든지 가장 강력한 문지기가 있는 곳이 입구죠. 아파트에도 입구에서 다 지키잖아요. 어디 뭐 큰 관공서도 입구에서 우리 요즘 뭐 체온 검사 다 해서 뭐 어떤 조건에 맞으면 통과,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순순히 나가면 싸움이 안 붙는데, 안 나가고 억지로 들어가고자 할 때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우리 편도선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 때 생기는, 내가 계속 보아왔던 환경이 아니고 환절기 때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얘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 나가라,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편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원래의 크기보다 더 커져서 붙고, 얘서 이제 치열하게 싸워서 죽은 시체가 고름 같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편도선염. 역시 이것도 뭡니까? 면역력의 문제이고 이때 이것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카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프보다 더 강력한 스카프, 기능성 스카프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멀티 아이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뒷목 쪽은 목뼈가 있죠. 경추. 경추는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숙이셔서 톡 튀어나온 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요것이 경추 7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경추 7번이 있다면 바로 다음 뼈는 뭐겠습니까? 흉추 1번이 되겠잖아요. 여기서부터 등뼈 1번이 시작되는데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에 있는 주요 혈의 대추혈입니다. 이 대추혈을 관리를 잘 해줘야 여기 이제 두둑하게 뭐가 쌓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의 기본적인 재정상.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은 이제 오후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여기에 수건을 딱 갖다 대고 헤어드라이기로 따뜻한 바람을 넣어줘야 더 이제 감기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주요한 보온을 우리 멀티 아이넥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경추가 바르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 목 디스크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러면 목 디스크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팔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에 감각이 없는 거. 여기서부터 신경은 뻗어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팔도 저리지만 손에 감각이 떨어지는 거. 이러한 증상들도 우리가 본인이 수술할 수 없고 뼈를 맞출 수는 없지만 따뜻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목 위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우리 멀티 아이넥입니다. 특별히 코와 눈과 목 같은 기관은 지금 면역력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대히트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착용하는 방법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구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있느냐 하면 게르마늄 여기 지퍼를 열면 게르마늄 볼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게르마늄 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요, 이거 지금 여러분 아시는 어싱천이죠. 그래서 전자파, 수맥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 고급 이불에 들어가는 어싱천을 특별히 여기에 적용을 했는데 이대로 해서 이걸 뭔가를 이제 가열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대로 해서 이거 통째로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겉은 아시다시피 요거 구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이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얘는 세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열하실 때 이것만 꺼내서 전자레인지나 전기밥솥 보온의 상태나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찜질방이나 안에 해서 열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이 가장 약한 피부 눈에 댔을 때 감지되는 열은 틀립니다. 제가 가장 적절한 열을 여러분께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천을 수많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여기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눈 주변이 실핏줄이 다 터진 날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손으로 했을 때 사람의 욕심이 뭔가 더 따뜻하고 더 오래 놔두면 좋을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고객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적절한 시간.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적당하게 가열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이제 시간을 오래 하면 얘가 좀 타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안에 팥을 넣은 주머니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안대는 선글라스 모양으로 되어서 안에 팥을 많이 넣어놨어요.
팥은 5분을 돌려도 얘가 안 타요. 근데 이거는 2분을 돌려도 타요. 그것이 뭐냐면 게르마늄이 자체의 원자 개선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팥으로 안대를 만들어 본 사람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걔가 괜찮으니까 이것도 괜찮겠지 하고 같은 시간을 돌렸을 때 얘는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게 그 부분을 원자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속으로 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까짓 게 뭐가 보온이 되는데 싶을 만큼 약한 열이지만 이 속으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뜨거울 때 여기 갖다 댄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데 갖다 댔는데 이것이 실핏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체는 오늘 여러분 드린 주의사항 안에 시간과 어떤 방법을 충분히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눈이나 얼굴에 내가 적용을 할 때는 1분 이상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당연히 가열한 상태에서 이것이 식잖아요. 식어도 게르마늄이 가진 파동이나 원자 개선, 음이온의 효과는 다 나옵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식어도 나오지만 우리 벨트 같은 경우에 식어도 이것이 나오지만 어떤 느낌이 있어야 고객이 실감을 하기 때문에 더 뜨거운 걸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열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식은 상태에서 조금 얹었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구성은 이렇게 있지만 또 그래도 혹시 모르고 여기를 타게 하거나 오염되게 할까봐 이 주머니를 스페어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탄다고 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이게 막 불이 붙어서 다 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눌러서 그 이제 까맣게 누른 부분이 먼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끄집어내서 여기 넣으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살짝 기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주머니를 이렇게 여유있게 하나 더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여러분이 딴 데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겔마라고 우리가 술을 나누면 고객이 싫어해요. 자기들이 딴 데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겔마라고 써놓으면 애써서 칼로 이걸 또 다 뜯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겔마라는 마크는 여기에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걸 적용할 때는 눈에는 이렇게 하는데 뭐 찍찍이로 하지. 찍찍이로 하는 순간 제품을 싸우려 됩니다. 어차피 눈을 가리고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누우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눈이 피곤할 때는 오래 감고 있든지 아니면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한 기운으로 눈에 갖다 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는 거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커버됩니다. 그러면 게르마늄이 가진 파동으로 인해서 마사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눈가의 잔주름, 미간의 주름, 그리고 코의 비근 마사지까지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넣었다고 생각하면 뒷목 부분에 여기에 이 디자인이 그 신의 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목 뒤에 이 라인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같아야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돌려 놓으면 목 뒤에 탁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목 뒤에 붙을 수 있게 말하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뭔데요? 라고는 질문을 이끌어 내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으로써 뒷목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은 얼굴보다는 피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1분 30초 정도 가열하셔도 무난합니다. 1분 30초 만에는 절대 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갑상선 부분은 반대로 역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묶으면 되죠. 얘는 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어때 뭐 많이 보기 싫나요? 아니요. 보기가 예쁘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여성들의 얼굴 리프팅 이거 막 내려와서 고민할 때 없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묶어주면 돼요. 요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요 따뜻하게 해서 묶어주면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목이 처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이 이중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어릴 때보다 좀 커진다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멀티 아이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개발의 토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더 이제 살을 많이 붙여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사항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더라도 이 제품으로 인해서 얼굴이 뭐 붉게 반점이 생겼다든지 뭐 어느 부분이 화상을 입었다면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사항을 여러분이 이제 강조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성형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보면 수술 후, 수술 직후 1개월 동안은 데우지 말고 사용하세요. 수술 자국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봉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리콘이나 뭐 이런 거 넣었을 경우에 녹음 안 되잖아요. 코에 실리콘 넣었는데 이 떳떳한 거 갖다 댔다가 그것이 만약에 녹아서 모양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시간 3개월 동안은 30초 이상 가열하지 마세요. 이후 한 달 지나고 이후 3개월 동안, 그리고 너무 오래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는 거. 눈 수술의 종류는 뭐 녹내장, 백내장, 뭐 노안 교정술, 라식 뭐 이런 거 있고요. 성형 수술은 실리콘, 필러, 보톡스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주의사항. 그 다음에 갑상선 편도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여기도 역시 봉합 자국이 나기 때문에 따뜻한 것이 지나서 뜨거워지면 수술 자국에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이 강조하셔야 될 게 수술 후에 사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이 자체를 소독하지 씻지 말라는 거. 그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사광선에 한 번씩 말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절대로 가열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가열해서 녹아가지고 여러분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가 구리선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닿으면 그대로 엿가락처럼 녹아요. 뻣뻣하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그 고객들께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제가 좀 일사천리로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마음으로 우리 겔마 멀티 아이넥과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좀 더 힘차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겔마 멀티 아이넥의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박수 다 함께 쳐볼까요?